비트코인은 12년 동안 처해 있던 환경은 계속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행태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어제 새벽에 승인 오보가 나면서 SEC는 계정에 해킹당한 거라고 이렇게 둘러댔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해킹당한 트위터 계정은 몇 분 만에 복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도 내일 ETF 승인 후 내보낼 트윗이었는데 인턴 직원이나 뭐 그런 실수로 미리 포스팅해버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에릭 발추나스도 누군가 계획된 트윗을 준비하면서 날짜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라고 SEC를 비판했습니다. 얼간이라고. 그러면서 뭐 SEC에 의한 시장 조작이다. 자기네 계정 정도 보호 못하면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하냐 이런 조롱이 넘쳐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조작이든 오보든 이 해프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새벽 6시에 오보가 나면서 여기서 한 4분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4분 정도 머무르고 밑으로 줄곧 하락했다. 자, 이 폭이 한 2.4% 정도 됩니다. 2.4%고 이 하락의 폭은 거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빠진 거죠, 이렇게. 자, 1시간 보기인데 이 정도의 크기로 올랐었잖아요. 2.4%. 그러면 막상 승인이 나면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미 축제 분위기를 들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몇 시간 뒤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찍고 조금 횡보하다가 이 상태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지가 관건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겠다. 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이 48K를 다시 찍는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고 있으신 분들은 48K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이 밑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아가는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해주고 재료가 소멸이 되면 어느 정도 눌릴 거잖아요. 승인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우상향이니까 어디까지 눌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눌리는 과정에서 눌렸다가 이제 알트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서 알트의 순환매가 또 이어지겠죠. 지금 알트 뭐 불장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승분 다 반납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트 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 난 것들은 조금씩 정리하시고 모아가실 것들은 좀 모아가시고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승인됐다가 펌핑 나오고 어느 정도 눌린 뒤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르겠지만 이 40K까지는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가 뭐 3월 4월 기점이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이 QE가 되면서 통화량이 풀리면서 이제 점점 제대로 된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정도 눌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이 돈이 들어오는 양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불장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줄곧 상승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불장 피날레를 거치고 긴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뭐 사이클은 계속 돌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먼저 쏠리고 그 뒤에 뭐 나스닥, 그 뒤에 뭐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이클이 비트코인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의 물량은 이런 식으로 반감기 전에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가격이 급등과 함께 이렇게 쭉 빠지는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반감기 전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쟁여두었다가, 여기는 잘렸지만 쟁여두었다가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팔아가는 시기가 와야, 이런 그림이 나타나야 우리는 고점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곳에서 팔게 되는 거고, 이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어디가 고점인지 100%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어깨에서는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와요? 이때 오거든요. 제대로 된 불장은 이때 오르고 비트가 횡보할 때, 그때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기점 또한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좀 사파를 하셔도 됩니다. 사타 팔았다를 하셔도 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알트는 뭐 김치코인도 마찬가지고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것을 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김치코인은 홀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고 있다가 일정 구간을 돌파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갔으면 여기서 털어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밑으로 쏟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파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비트가 상승을 해주고 승인이 되면 상승을 해주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된 코인들이나 아니면 약손실이거나 이런 것들은
것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시드를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지금 풀시드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대상승장이더라도 물 타더라도 시드에 30%는 남겨놔야 된다. 전체 시드에. 이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총 많이 들어가봤자 내 시드에 50%가 들어가고 물 탈 거를 대비해서 나머지 50%는 남겨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물 타셨다면 여기서 또 절반을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25% 정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풀시드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손실이나 약수익 보더라도 일단은 시드를 조금씩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도지 로켓 발사한다면서 도지를 또 매수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도지 1월 달에 로켓 발사하는데 지금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그럴 일 없다. 아마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무 일 없었고 도지 사망 소식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절대 도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지는 한 1년 걸릴 거예요. 도지는 1년 걸리고 불장이 정말 와야 불장의 끝자락에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지는 들여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테넥스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코인이나 궁금한 코인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 이렇게 치면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내 코인에 관한 최신 자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트럼을 검색하셔도 되고 비교적 최신 기사들만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리플이면 리플. 최신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테넥스 미디어 많이 이용해 보시고요. 자, 거시경제 현황, 정부의 경제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현물 ETF를 둘러싼 기대감 등 지금 비트코인이 처해 있는 환경은 4년 전, 8년 전, 12년 전 대비 매우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간단한 데이터들만 들어봐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행태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비트코인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자산인가?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늘 똑같은 행동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하다가 뚝배기 다 깨지는 거거든요. 괜히 이상한 음모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다 뚝배기가 깨지는 거예요. 시드가 삭제돼요. 결국에는 이런 그림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 얼마나 어떻게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결국엔 이제 이 대상승장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거든요. 데이터들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승인이 연기가 되거나 자료 부족으로 연기됐다 해도 떨어지겠지만 이때는 쓸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쓸어 담는 시기이고 하락한다 한들 결국에는 다시 상승입니다. 네, 이번 연도는 3월, 4월 금리 인하, 반감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안에 눌리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때 우리는 쓸어 담으셔야 되고 이때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눌리는 자리를 많이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꼭대기에서 아까 승인되고 나서 여기서 다 정리를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이제 곧 올 것이고 우리는 조정이 왔을 때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왜? 3, 4월부터는 정말 장이 좋아질 거거든요. 못해도 5월부터는 장이 좋아질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시드를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이런 장이 이제 남았다. 올 수밖에 없는 장이 남았다. 이제 불과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0시간 뒤에는 역사적인 날이 탄생할 것 같네요. 또 대응 같은 부분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이나 테넥스 미디어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곧 있을 역사적인 순간을 눈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 I can tell you want me.